안녕하세요. 지나간 흐름 속에서 이정표를 찾다 사기 열전에 대해 강연을 펼친 OTFN의 공과권 이재혁입니다. 네.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전환 무제 시대에 기록된 최초의 24서입니다. 24서라는 것은 중국에서 정사, 즉 중국에서 정식 역사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책들 24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진수의 삼국지도 이 24서에 포함이 됩니다. 사기는 24서 중에 최초로 기록된 책이고, 네. 그리고 저자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마천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보면은 사망오제라고 하여 과거 전설의 중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예법과 기술들을 가르쳐준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시절부터 그리고 이 기록될 당시의 형제인 무제 시대까지 그런 각종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의 구성들을 보면은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기는 말 그대로 그 역사 자체의 큰 흐름, 큰 줄기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펼치고 있고요. 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표, 몇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몇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들을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는 당시의 각종 국가의 예법, 법들, 그리고 군사 시설, 그리고 자원, 이런 기타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가와 열전이 남았는데, 세가와 열전은 둘 다 공통점은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말 이런 얘기들은 후세에 기록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싶은 내용들을 이제 하마천이 기록을 하는 것들인데, 세가와 열전의 차이점은, 세가의 경우는 당시 왕들 혹은 귀족들의 그러한 삶에 대한 것들을 쓴 것들이고, 열전의 경우는 이제 일반 평민부터 그런 왕이나 귀족, 권력층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열전에 들어온 사람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제 출세를 하여 올라간 사람들은 간혹 있긴 하지만은, 네, 대부분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은, 일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유지되는 앞으로도 있을 것. 자, 사마천이 이것을 기록하는 시대는 중국 전환 무제 시대입니다. 기원전이죠. 기원전일 때, 그 당시랑 지금 보시면은, 건축, 의상, 기술, 문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랑 지금과 사실 정말 차이가 없이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제 미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삶의 양식 같은 것들이 지금에서도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단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과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 어떤 것이냐면은, 사마천이 사기를 기록하던 시대들 중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난세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백 개의 나라로 분열되기 시작하여, 이제 그 나라들이 전쟁들을 통하여 7개의 나라로 이제 나눠지는 그러한 과정들인데, 그 당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테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과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더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소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겪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료사이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치료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그것도 사회의 구성원이 되든 뭐 가족의 구성원이 되든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로가 주어지는 순간은 항상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내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내 장래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그 목표에 도달을 할 것인가? 이게 앞에 있던 이야기들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와 유사한 식의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러한 방식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 목표에 도달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그렇다면은 나도 그것을 잘 봐서 이거와 이걸 가지고 거울로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의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런 다섯 가지를 했는데 왜 이 중에서 제가 하필 열전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열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이나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은 시대에서의 어떤 한 획을 그어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시는 고사성어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시대라는 것은 지금도 사실 그렇게 평화롭다고 할 만한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누군가를 죽이고 무언가 물건을 빼앗고 이렇지는 않지만은 돈이나 경제적, 정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경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일어난다고 하죠. 네, 이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지나온 그런 흐름들을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범인의 생각,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방식들,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특히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학점에 어떤 영향을 준다,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정말 시대의 영웅이 되느냐 혹은 역적이 돼서 다 삼룡이 변하느냐 이러한 선택의 순간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같은 생각,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훑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계의 경우는 정말 큰 흐름을 중점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연표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연표 위주로 나와 있고 서의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열전을 소개하게 됩니다. 네, 단적인 이론으로 들어드리고 두 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관포제교라는 그 사자성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관포제교의 의미는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명의 친구는 정말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능력으로 치면은 관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식도 높고 생각도 머리도 똑똑하고. 근데 우연치 않게 관중과 포수가가 제 나라에 섬기게 된 주인이
서로 달랐습니다. 후에 그 주인 둘이서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관중이 포수가 섬기는 그 주인에게 화살을 쏴서 그 허리에 있는 허리띠를 맞추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포수가 섬기는 그 관중이 섬기는 주인을 꺾어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 주인은 관중을 죽이려고 하자 포수가가 이를 반대하고 정말 이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니 관중을 증명하시면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간언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사람은 포수가의 얘기를 들어 관중을 증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춘추 전국시대의 5대 패자 중의 하나인 제나라 환공이 됩니다. 이 당시에 관중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포수가와 같이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득을 반을 나누지 않고 조금 더 챙겨갔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나를 욕했지만은 포수가는 나를 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병이 드신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많이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도망쳤을 때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지만은 포수가만은 나를 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병이 드신 어머니가 한 분 계셨기 때문이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은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다. 라는 이야기를 관중이 했었다고 합니다. 관중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나라 환공이 관중에게 어떻게 해야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겠소? 라는 질문을 하자, 관중이 말하길, 백성들이 배부르면은 예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백성들 삶이 윤택해지면은 나라는 저절로 부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환공은 그의 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에 집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삶이 윤택해지자 그제가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이제 군사훈련 아니면 나라의 부강을 위한 준비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나라는 그 당시의 중국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이 일화로 봤을 때 현대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에도 이런 일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적인 군주를 섬겼지만은 서로를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친구,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들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들, 국민들의 삶의 윤택감이 시작이라는 것들, 이야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계명구도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계명구도라는 사자성어 모르시는군요. 네. 자, 설명하겠습니다. 전국시대에,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서 전국시대에 제나라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했던 점은 식객을 거느린 것이었는데, 당시 식객이라고 하면은 능력은 있으나 어디에 고용이 되지 못하고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들이 이제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얻어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거느렸던 식객이 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3,000명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로 불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진나라로 가서 이제
진나라에 있는 진나라 소왕에게 진나라 소왕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진나라 소왕의 애첩인 총이라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그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귀한 비단이 있습니다. 그 은색 여우의 털로만 만든다는 굉장히 귀한 비단을 바쳤습니다. 총이에게 바치면서 자기를 총애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나라 소왕의 신하들이 맹상군을 시기하여 이 사람을 중용치 말고 반대로 죽일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소왕이 맹상군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맹상군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순간에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맹상군의 식기 중에 한 명이 개의 흉내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상군의 위험함을 알고 그 총리에게 바쳤던 비단을 훔쳐옵니다. 개 흉내를 내서 비단을 훔쳐옵니다. 비단 훔쳐오서 알게 된 맹상군은 그 비단을 다시 총리에게 바치어서 총리가 소왕에게 저 사람 죽이지 말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맹상군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서 갑니다. 맹상군이 진나라에서 제나라로 갈 때 그 국경지대에 있는 함곡관이라는 큰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진나라 소왕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맹상군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갈 시간에 이제 밤에서 새벽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진나라 법에는 관문이 열리는 시간은 첫 닭이 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이른 시간인데다가 진나라 병사가 추격해 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게 할까 하는 순간에 맹상군의 식객 중에 한 명이 닭 울음소리를 굉장히 잘 내서 그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관문이 열리고 제나라로 무사히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까 권포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열전을 보시면은 이러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책을 직접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방향에서든 간에 보는 사람들 각각에게 자기만의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혹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이었습니다.